처음엔 그저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따뜻한 물 받아놓고 대야 정리하면서 마른 수건이나 하나 더 챙기자 싶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찜찜했어요. 누가 나를 계속 훔쳐보는 듯한 느낌. 아침 일찍부터 목욕탕 문을 열었는데 손님도 없고 찬바람만 습기 낀 창문 사이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벽 쪽 대야들을 하나씩 들쳐가며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여자탕 구석, 늘 아무도 앉지 않는 구석자리 대야 밑에서 뭔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엔 곰팡이 핀 수건이나 썩은 헤어캡 정도겠거니 했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빨간색 레이스 팬티 하나가 꾸깃하게 말려 있더라고요. 그 자체로도 이상했는데 그 안에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여자가 본 건 당신뿐이었다. 메모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대야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메모가 내게 전해진 거라면 그날 밤은 뭘까? 난 대체 뭘 본 걸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쪽지를 수건으로 감쌌어요. 손에 쥔 채로 주방 쪽으로 걸어가서 평상 위에 앉았는데 머릿속이 하였어요. 3일 전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늦게까지 있었고 내가 마감을 혼자 했죠. 불을 끄려다 여탕 샤워실 쪽에 희미하게 남은 사람 그림자를 봤어요. 분명 마지막 손님은 나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문소리도 없었고 그냥 물 떨어지는 소리만 났었죠. 그게 다였는데 혹시 그게 그날 밤이었을까요? 찜찜해서 CCTV를 다시 보려 했는데 우리 목욕탕엔 CCTV가 없어요. 마을 특성상 그게 불편하단 손님들 때문에 설치 안 한 건데 지금은 후회돼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매일 오전 10시쯤 되면 한 남자가 여탕 앞 복도를 지나다가 꼭 한 번 멈춰서요. 작업복 입고 담배 냄새가 심한 사람인데 말도 안 걸고 그냥 10초쯤 문 앞에 서 있다가 가요. 처음엔 물건 배송 오나 했는데 누굴 기다리는 눈빛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샤워기를 틀고 물을 내리며 숨죽이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우리 목욕탕에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랑 같이 걸어오는 걸 봤어요. 여자는 허리를 굽혀 걷고 있었고 머리엔 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탕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뒤쪽으로 돌아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밤 다시 대야 밑에서 또 하나의 쪽지를 찾았어요. 피하지 말아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두 번째 메모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고 숨이 턱 막히게 만들었어요. 난 그날 그 그림자 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그날 이후로 난 여탕 청소를 예전보다 훨씬 꼼꼼히 하기 시작했어요. 샤워기 및 바닥 타일 틈새, 대야 사이사이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폈죠. 무섭다기보다 이상하게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메모들이 말이에요.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그 쪽지들. 그게 협박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밤 누가 여탕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도 없었고 문도 잠겨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들 하죠. 문제는 그날 난 혼자였고 아무 비명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내가 놓친 순간이었을까요? 그날 밤 난 찜질방 안에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자리는 주로 60대 후반쯤 되는 여자가 늘 앉던 자리였어요. 말수 없고 눈이 깊고 옷도 늘 검은색만 입는 여자. 손수건엔 진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 끝엔 무슨 얼룩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물에 젖은 피 같기도 하고 붉은 물감 같기도 하고. 난 손수건을 챙겨서 탈의실 안쪽 함에 조심히 넣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손수건이 사라졌어요. 누가 치운 적도 없는데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함 안엔 또 쪽지가 있었어요. 왜 숨기세요? 당신도 여자잖아요. 그날부터 전 목욕탕 문을 여는 게 무서워졌어요. 누가 또 뭘 두고 갔을까? 누가 또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샤워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렸죠. 그러다 결국 나는 조용히 아무도 없는 새벽 4시에 다시 그 대야를 들춰보기로 했어요. 그날 대야 밑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심했죠. 근데 그날따라 수증기가 너무 자욱했어요. 거울에 김이 잔뜩 서렸고 내가 물 끄고 돌아섰는데 거울 위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보았잖아. 너.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고 내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거울은 여탕 안쪽, 샤워기 쪽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였어요. 누군가 내 뒷모습을 거기서 지켜보다가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샤워기를 틀고 있을 때 소리도 없이. 그날 이후 난 찜질방은 열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대야를 두려운 마음으로 한 개씩 들어요. 그 밑엔 또 뭔가가 있을까봐. 혹은 아무것도 없을까봐.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쪽지도 물기 묻은 손수건도 거울 위 글씨도.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목욕탕이 조용할수록 그 여탕 안의 공기는 더 눅눅하게 들러붙었고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조차 내 귀를 찔렀어요. 그러다 이상하게 나를 뚫어지게 보는 여자가 한 명 생겼어요. 새로 들어온 새신사였죠. 29, 혼자 사는 여자라고 했고 읍내로 귀촌 왔다더군요. 처음 왔을 땐 밝고 싹싹해서 손님들도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말도 안 걸고 내가 등을 돌릴 때마다 나를 보는 느낌. 그러다 그 애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대야 밑에 뭐가 자꾸 들어있는 거 아셨어요? 난 놀라서 얼버무렸죠. 무슨 말이냐고. 청소는 내가 직접 하니까 별로 못 봤다고. 그 애는 고개만 끄덕이더니 다음 날부터 말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여탕에 혼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대청소한다고, 수건 정리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신사 그 애가 갑자기 내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여탕벽 시멘트 사이 금 간 거 보셨어요? 난 처음 듣는 얘기라 놀랐죠. 어디냐고 묻자 샤워기 맨 안쪽 코너라며 보여주겠대요. 같이 따라 들어갔죠. 물기 때문에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조심 걷다가 정말 타일 틈새가 한쪽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었어요. 난 무심코 손가락을 넣어 그걸 꺼냈죠. 손에 잡힌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배경은 목욕탕, 그리고 웃고 있는 두 여자의 얼굴. 하나는 지금은 돌아가신 전 새신사였고, 다른 하나는 나였어요. 그게 무슨 사진인지, 왜 여기에 끼워져 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사진 뒷면엔 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던 날, 그 여자는 살아 있었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새신사 그 애가 묻더군요. 그날 사장님 혼자 계셨던 거 맞죠? 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억은 또렷하지 않은데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목욕탕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나는 목욕탕 문을 열 때마다 괜히 샤워기 방향부터 확인했어요. 타일 사이엔 또 뭐가 끼어 있을까 싶어 걸레보다 손가락을 먼저 밀어 넣었죠. 그러다 한 달 전 목욕하러 왔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단골 손님이 떠올랐어요. 이름은 박점순. 60대 중반쯤 됐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동네 빌라에 혼자 사는 분이었죠. 말수 적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와서 대야에 물을 채워놓고 30분쯤 앉아있다 가던 분. 유일하게 내게 사장님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목욕탕에 왔던 날, 평소보다 훨씬 늦게 나갔고 바닥에 물이 말라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점순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없고 그분이 살던 집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더군요. 나는 그날 대야 밑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거기엔 다 마르지 않은 수건 하나가 또 들어 있었어요. 촉감이 이상했어요. 겉은 수건인데 안은 빳빳했죠. 펼쳐보니 뭔가 안에 꿰매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봤어요. 그리고 나온 건 오래된 병원 입원증 사본이었어요. 환자 이름 박점순, 입원 사유는 급성 불안장애 및 과호흡 증세. 입원 일자는 8년 전. 위치는 옥천 정신요양병원.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점순 씨는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자긴 정신병원 같은데 가본 적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어요. 8년 전 점순 씨가 입원복을 입고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지금 우리 새신사였어요. 사진 속 그 애는 지금보다 더 앳됐고 눈은 지금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나는 새신사 애한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사진을 내 옷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애가 또 물었죠. 사장님, 혹시 어제 대야 밑에 뭐 있었어요? 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점순 할머니랑 사장님 둘이 같이 있었던 거 맞죠? 그 말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타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애가 웃는 얼굴로 물었어요. 사장님,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날 새벽에 샤워기 밑에서 무릎 꿇고 울던 여자가 누군진 알아요? 그게 누군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대야 밑에 메모가 남겨지는지.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웃는 얼굴인데 눈동자는 웃지 않는 얼굴. 무언가 다 알고 있다는 눈빛. 그 눈이 나를 죄인처럼 만들었어요. 나는 일부러 목욕탕 청소를 그 애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대야 밑을 살필 기회도 타일 틈새를 확인할 여유도 나 혼자 먼저 확보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뒤져도 이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도 쪽지도 수건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동안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날들이 지나자 내가 뭔가 착각한 건가 싶었죠. 그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던 어느 날 여탕 샤워실 벽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손님 말에 나는 낮잠 자고 있던 그 애를 깨워 벽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애는 한참을 가만히 벽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안에 무슨 냄새 안 나요? 난 코를 대봤어요. 축축한 곰팡이 냄새, 물 비린내,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 썩는 듯한 냄새. 그때부터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말했죠. 저 이벽 허물어도 돼요? 물리면 제가 책임질게요. 너무 이상해서요. 손님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난 말릴 힘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망치 들고 와서 타일을 몇 개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벽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죠. 검은 비닐봉지 하나. 봉지 안에는 곰팡이 핀 수건과 녹슨 면도기, 그리고 타올에 쌓인 손거울 하나가 있었어요. 손거울 뒤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글씨체는 낯익었어요. 바로 박점순 씨가 남긴 목욕탕 손님 기록부에 적힌 필체와 똑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새신사 그 아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당신만 알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다시 올 줄도. 난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 누구니? 대체 누구야? 그 애가 내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 외손녀예요. 사장님이 그날 문을 잠근 날 저도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다 봤어요. 나는 그제서야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점순 씨가 울면서 내게 말했죠. 제발 오늘만 여기서 자게 해달라고. 자긴 집에 못 간다고. 난 무섭고 귀찮았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술을 마셨어요. 결국 새벽녘에 문을 닫으면서 점순 씨가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나 혼자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었죠. 그날 새벽, 그건 술 때문이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오래된 전기온수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나왔고, 점순 씨는 찬물에 몸을 담갔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문 닫으려고 탈의실을 정리하는데 그 여자가 울면서 샤워기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울기만 했어요. 처음엔 안 보였어요. 그러다 나가려고 불을 끄는데 물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돌아봤죠. 거기 있었어요. 몸을 반쯤 덮은 수건 하나, 머리 위로 물을 맞고 있던 그 여자의 등이 보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이 여자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누구도 그 여자를 찾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내가 다시 그 샤워기 구석을 봤을 때 그 물자국은 말라있지 않았어요.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샤워기 손잡이에 엉켜있던 머리카락. 난 그제서야 알았어요. 점순 씨는 그날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했어요. 지금 그걸 그 아이가, 그 외손녀가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라 피했던 거죠. 벽 틈에서 꺼낸 그 손거울.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것. 그 거울 속엔 젊은 날의 내가 웃고 있었어요. 점순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웃음. 나는 그 여자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애써 스스로를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난 그날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그 아이는 목욕탕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탕 샤워기 위에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글씨는 작고 또박또박했어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아무도 없던 곳에서 단 한 명이 등을 돌린 그 순간까지 난 샤워기를 껐어요. 물은 아직도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 아래 내가 서 있었어요. 목욕탕 문을 다시 열던 날 나는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름 모를 들꽃 하나. 점순 씨가 좋아하던 노란색 작은 꽃이었죠. 나는 여탕 샤워기 가장 구석. 그날 그 여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 앞에 조용히 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그 자리에 앉았어요. 뜨거운 물을 틀었고 손등으로 튀는 물방울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 목욕탕을 연 건 2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 오가며 담소 나누고 땀 흘리고 웃는 사람들 보며 위로받았죠. 하지만 그 위로는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익숙함은 방관으로, 방관은 침묵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어요. 나를 믿었던 한 사람을.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쓸고 또 쓸고 물기를 닦고 또 닦으며 바닥에 손바닥을 꾹 눌렀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조그만 틈 타일 사이 아주 얇은 공간. 손톱으로 조심히 긁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건 마지막 쪽지 하나였어요. 종이는 젖어 있었고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단어 하나는 분명히 보였어요.
괜찮아요. 난 그 말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다는 그 말이 용서인지 아니면 위로인지 혹은 나 같은 사람에겐 너무나 따뜻한 마지막 인사인지도 몰랐어요. 점순 씨의 외손녀, 그 새신사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단지 읍내 우체통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어요. 편지 한 장,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은 점순 씨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난 그 편지를 찜질방 한켠에 조용히 꽂아뒀어요. 목욕탕은 예전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나 혼자일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난 매일 아침 대야를 하나하나 뒤집어요. 혹시 또 뭔가 남아있을까봐. 누군가가 이 공간 어딘가에 또 마음을 숨겨두었을까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엔 주름지고 지친 내 얼굴이 있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오늘도 여탕의 온수는 따뜻하게 흐르고 있어요. 대야 밑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엔 그 여자의 마지막 미소가 남아 있어요.